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탄광이 문을 닫은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화순군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채굴 118년 만에 화순 탄광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폐광 지역의 최대 현안인 경제진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국비 700억 원을 지원받아 폐광 지역의 스마트팜 단지와 의료, 식품 등 농공단지를 오는 2031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농공단지가 되면 우리 더없이 우리 동면 지역의 지역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심사하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구체적인 사업 설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관련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고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지도 주요 관건입니다. 특히 예타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화순군은 부지를 매입해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석탄공사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갱도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고, 이 부분도 함께 고민도 해보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오랫동안 침체된 폐광 지역이 이번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비 외에 안정적인 지방비 확보와 대규모 부지 활성화 방안 등 내실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농지 위 태양광에서 시작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지역 소득과 공동체 회복의 모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관을 해치지 않은 설치 기준이 중요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여름 대학볕이 쏟아지는 낮주의 벼 재배단지. 봉지 안에는 누렇게 익은 배가 탐스럽게 여물고 있습니다. 배나무 위로는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7년 전 조성된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입니다. 10kW급 초기 모델로 시작해 지금까지 3개의 모델이 설치돼 작물 생육 환경과 발전 효율 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광률을 조절하면서 작목별로 최적의 조건을 찾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과수원에서 정상적으로 배를 태양광 밑에서 수확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뭐 크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증을 좀 했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실제로 수확량이나 크기, 당도 등은 인근 일반 배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도 60kW급 실증단지 22곳이 운영 중입니다. 농지 보존과 경관 유지, 지역 수익 환원을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통해 2027년에 농가 밭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 모델을 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모델은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협동조합 중심의 수익 분배 구조, 다른 하나는 생산된 전기를 마을 안에서 소비하거나 판매하는 구조, 그리고 농지 훼손을 줄이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설치 기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수익을 공유하는 투명한 구조야말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이를 보여줍니다. 농산물 가공과 체험 관광을 연계해 6차 산업을 실현한 사마미코팜, 해발 1,400m 고원지대의 노베야마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업과 발전, 공동체 회복을 함께 이뤄내고 있습니다. ただそれが食料とぶつかり合うことでは困るので、農家の方が中心となって農業を継続しながらそこで発電をするというのが最も望ましい形態で、農業とエネルギー、それを地域の農家の人たちが中心で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これからのですね、日本も韓国も非常に重要な
解決策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 기후 위기, 농촌 고령화, 에너지 전환 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은 단순한 전력 생산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전환을 실험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식량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과잉 생산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지만 국내 식량 자급률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쌀을 전략물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전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호주는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밀 생산이 전년보다 36% 급감한 2,600만 톤에 그쳤습니다. 쌀 최대 수출국인 인도는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수출을 중단했고 건조한 기후로 자국 내 밀 생산이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밀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더해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3년 기준 현지 밀과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 3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곡창지대에 가뭄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제 빈번하게 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일회성이나 간헐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상시적이 될 거라는 데 있고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밀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라면과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라면 물가지수는 2021년 103에서 2022년 113, 2023년 122까지 꾸준히 올랐고 밀가루 물가지수도 2021년 101에서 2023년 137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식량 자급률은 49%, 쌀만 유일하게 99.1%로 완전 자급 수준이고 보리는 25%, 옥수수 11%, 밀은 0.2%에 불과합니다. OECD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도가 터무니없이 낮은 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판다고 유조선을 판다고 그들이 식량을 안 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쌀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90% 이상의 자급률을 지탱하는 곡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을 여전히 과잉 생산품으로만 바라보며 감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률 55.5% 목표를 이룰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뤘습니다. 밀 자급률 목표는 8%, 콩은 43%로 설정했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공언만 있었을 뿐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쌀 농사를 잘 짓자고 수십 년간 농정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짓게 된 것을 굳이 이렇게 다른 작물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콩이라든가 작물, 몇 가지 작물은 그것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또 너무 감산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기후위기와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곡물은 더 이상 시장 논리로만 다룰 수 없는 시대. 쌀 역시 감산 중심이 아닌 전략물자로 새롭게 인식해야 하고 재배 면적과 생산량, 소비 기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식량 전략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면서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53개 해수욕장의 올해 이용객이 53만 3,232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7,950명, 15%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51일 동안 33도가 넘는 폭염 일수는 23일, 강수 일수는 21일이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정용호 부장판사는 영광열병합발전소 주식회사가 영광군과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반대 여론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한 영광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쯤 고흥군 두원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2.99톤급 어선에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인근에 있던 어선에 지원을 요청해 승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사고 선박의 연료 밸브를 차단하고 연료통을 수거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사흘간 세계 양궁연맹 총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양궁연맹 회원국 대표단들은 이번 총회에서 규정 개정과 차기 집행부 선출 등의 의제를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센터와 호텔업계 등 각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총회 마지막 날에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오프닝 쇼인 활의 나라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세계 연맹 대표단들에게 광주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호황을 누렸던 광주와 전남의 골프장들의 이용객이 엔데믹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47개 골프장 이용객이 지난 2021년 446만여 명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부터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이용객 수가 379만 명까지 줄어 엔데믹 3년 만에 이용객이 66만 8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골프장 업계는 해외 골프 여행이 재개되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광주와 전남의 골프장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예방 대책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초 2명에서 8월 말에는 18명까지 늘었고 65세 이상 고령층 발생 비율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